그 행사에서 경호처는 대통령 헌정곡까지 불렀는데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84만 5,280분 귀한 시간을 쉬고 쉼없이 달린 수많은 날에 84만 5,280분 귀한 시간을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이미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거죠. 스크럼도 짜지 말자고 직접 저지선을 해제. 저는 지휘부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어느 정권이든 무너질 때 3인방이다, 2인방이다. 이번에는 그게 이제 경호처일 뿐이죠. 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경호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치부 배준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잖아요. 좀 경호처 분위기는 어떤지. 주요 방송사들이 이제 인근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당겨가지고 찍은 걸 보면은 버스로 이제 벽을 세워는 놨지만 경찰이 이제 사다리로 넘어갈 때 전혀 제지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1월 3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랑은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죠. 말씀하신 대로. 네. 1차 저지선에 80명을 배치하라고 했는데 자정에 가보니까 5명밖에 없었다. 2차 저지선에는 아예 간부가 나와서 저지선을 해제해줬다. 이게 사실상 지시를 묵살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지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부터 이미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괴감이 든다. 1월 10일에 처장이 출석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김성훈 경호차장 체제로 대행 체제로 재편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직후부터 거의 이제 말을 안 듣다시피 했어요. 김 차장 입장에서도 되게 이러다가 진짜 다 뚫리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몇십 명 가 있어라라고 했는데 나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는 것도 이광우 본부장이 뭐 나가서 혼자 몇 명 데리고 가서 쳤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많이 좀 무너졌죠. 예. 휴가를 간 사람도 있고 대기동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굉장히 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어제 경호처의 근무 체제는 평시 근무 체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부 다 사무실에 대기하거나 휴가 갈 인원은 휴가를 가거나 이제 뭐 각자의 그 평시 근무 체제에 맞게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견고했던 그 분위기가 균열이 가면서 완벽하게 붕괴가 됐다.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 박정준 전 경호처장이 그래도 이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협상을 하자. 협상의 여지는 있었던 분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호처 내 강경파나 그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경파에 좀 힘을 몰아주고 하다 보니까 박종준 전 처장 입장에서는 자기 입지가 계속 좁아지는 거죠.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할 때 미리 사표를 내고 가거든요. 네. 윤 대통령의 그런 암묵적인 좀 의중이나 대통령실의 분위기, 경호처 내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저희 취재한 바로는 박 전 처장이 출석을 하면서 체포까지 각오를 하고 갔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1월 10일에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했을 때 오전에 출석했잖아요. 근데 점심을 윤 대통령이랑 김 차장 등이 같이 먹어요. 오찬을. 참 그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건 없지만 그 소식을 접했을 박 전 처장 입장에서는 좀 처참했을 것 같아요. 나는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강경파, 정말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어떻게든 막아라 라고 했던 김성훈 경호차장,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이제 경호차장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승진을 한 거죠. 경호차장으로 2인자로. 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로는 뭐 김용현의 라인이다. 김용현 전 장관의 라인이다. 뭐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충성심을 보이고
그리고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나와서 하는 발언을 보면은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막 꾸짖는단 말이죠. 김성훈 차장을. 네. 그런데도 거기에 이제 반박을 하면서 제가 본 윤 대통령은 정말 진심이고 진솔하시고 좋은 분이다. 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뭐 이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너무 낯뜨겁다. 네. 이렇게 언론에서는 또 비판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실세죠. 그 경호처내 뭐 일명 4인방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론에 나오지 않은 한 명도 있고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김신 가족부장, 그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 이들이 경호처에 이제 실세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호처의 주된 본연의 임무와는 조금 다소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네. 그랬던 정말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의 지휘 체계는 왜 무너진 건가요? 5일 만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삐그덕댔거든요. 1월 10일에 이제 그 김성훈 차장 대행 체제로 개편이 됐는데 1월 11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경호처 내부망에 글이 하나 올라와요.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로 약간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글 지워. 글이 바로 그래서 또 바로 안 지워져요. 이게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반문이 돌아오니까 김성훈 차장이 애둘러서 저기 전산 직원한테 시켜서 강제로 지우게 하는 정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글이 또 다시 복원이 돼요. 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다시 복원시켜라. 오전에 김성훈 차장이 간부들을 불러 모으거든요. 일요일에 1월 12일 일요일 아침에 오전 8시 9시경에 이제 그 자리에서 부장급 간부가 아니 지금 이렇게 경호처가 고립돼 있고 여기 딸린 식구들만 수백 명인데 수뇌부 몇 명만 바라보고 할 수 있냐. 일단은 영장 집행 절차를 최대한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는 대통령과 경호처 일부 소수를 위해서 나머지 직원들을 볼모로 삼는 거다. 사퇴하시라. 이런 의견까지 나오거든요. 그 자리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합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하기도 했고, 근데 보도 이후에 이제 경호처가 입장을 내온 걸 보면 그 간부는 1월 그 며칠에 어떤 호텔에서 경찰 수사팀에 기밀을 유출했다. 그런 사유로 대기 발령을 한 것이지 공개 석상에서 의견을 제기했다고 대기 발령한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이제 경호처 내부 간부들한테 물어봐도 뭐 크게 뭐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반응들이 많은 게 이유가 어쨌든 공개 회의에서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쉽게 말하면 이제 대드니까 날리는구나. 네. 날리는데 이제 그런 명분을 찾는 거죠. 이제 간부들한테 너무 그게 각인이 돼버린 거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심란하고 동요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이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이제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쯤부터 이제 경호처 내부 직원들이 상당히 경호처 내부에 고립돼 있었고 뭐 숙소나 이제 머물 곳, 잠잘 곳, 씻을 곳 이런 것들도 마땅치 않으니까 뭐 그 공관촌에 있는 뭐 일부 다른 장관의 공관을 이용했는데 뭐 온수도 안 나오고 네. 지금 이 날씨에 찬물로 샤워하고 경호는 경호대로 하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연락 오고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예. 경호처 내부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저희도 많이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뭐 윤 대통령 부부에게 과잉 충성을 하더라. 뭐 또 이 생일에 풍선 이벤트도 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어떤 그렇죠. 내용이었나요? 사실 경호처는 국정원처럼 상당히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고 뭐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이 다가가도 그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듯이 말도 안 건네고 딱 선글라스 끼고 이런 이미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의원실 그 경호처 외부 언론사에 제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거죠. 그 재작년 8월 2023년 8월에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저도로 휴가를 가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휴가를 갔던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김성훈 차장이 뭐 폭죽으로 파티를 해줬다. 2023년 8월에 그랬고 2023년 12월 18일이 경호처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네. 1963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윤 대통령
생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호처 입장에서는 뭐 생일 축하를 좀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네. 그 이번에 내란 국조특위에 나와서 윤건영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의 이제 골자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삼행시 선발 대회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 같이 합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제공하고 뭐 이런 이제 이게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는 하도 이제 이런 제보가 있다. 이진아 경비 안전본부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12월 18일에 그런 행사는 있었지만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끝을 흐리거든요. 네. 강하게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공개 발언으로 카메라 다 찍히고 있는데 인정하지도 못하고 결정적으로 작년 9월에 저희 SBS가 단독 보도했던 그 마이바흐 차량으로 여사 김건희 여사 생일 축하를 또 해준 것. 네. 그러니까 아마 여사 생일이 9월 초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마이바흐는 그 외교부를 통해서 받는 그 공식 의전 차량이거든요. 그거 이제 그 트렁크에다가 정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오색빛깔 풍선을 담아 가지고 현수막까지 넣어서 레버를 당기세요 한 다음에 트렁크 문이 열리면서 쫙 올라가니까 여사가 당연히 감동을 뭐 받으셨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뒤치다거리나 심부름이나 풍선 불고 사오고 이런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호처 직원들은 뭐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아니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이제 경호를 하기는 하는데 누군가 어떤 강경파 수뇌부의 지시로 이 정도까지 좀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뭐 사병화됐다, 전락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호처 내부에서는 아 정말 그런 말은 모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반박을 해요. 왜 유독 이렇게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된 건지.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 경호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63년에 세워졌고 초대 이제 육사 출신의 그 박정희 정부 당시 홍종철로 시작을 해서 제가 쭉 이름을 목록을 봤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근데 제일 들어오는 게 3대 경호처장 차지철, 네. 그 5대 5공화국 때 그 전두환 경호를 했던 장세동.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제 다 그냥 뉴스에서 그냥 이름 한번 봤구나. 그게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들어오면서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 사람들이 김용현의 정말 뿌리 깊은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라인을 구축하니까 이런 뒷말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과잉 경호로 이어지고 뭐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결국에 그 경호라는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한 게 아닌가.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아직 영장 집행이 안 됐죠? 윤 대통령이 그거는 좀 보류해달라, 네. 막아달라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요. 경찰 네. 쪽에. 네.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나를 좀 경호를 해줘야 된다. 서울구치소 교정본부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이게 전례가 없던 일이라서 일단 좀 협의를 세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윤 대통령을 그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일단 임시 잠깐 지금 대기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 내 경호처 직원들이 들어갈 수는 또 없다고 해요. 뭐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아직은 체포된 이제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아직 탄핵 심판 지금 변론 기일이 진행 중이고 탄핵 심판 아직 뭐 인용 뭐 기각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네. 경호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경호처는 어떻게 될까요? 경호는 경호대로 해야 되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공무집행 방해 소지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당히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직원들의 로열티와 어떤 명예심과 자긍심에 좀 금이 가지 않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던데 일단 그 경호처 수뇌부들부터 조금 그 대통령과 불가근불가운의 원칙을 조금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 대통령의 그림자잖아요. 이게 사실 어느 정권이든 무너질 때 보면 뭐 3인방이다, 2인방이다, 5인방이다, 7인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게 이제 경호처일 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4인방 그런 사람들이 경호처를 장악하고 라인을 형성하고 그 권력에 호가호위하는 순간 이게 조직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